전남 고흥 성불사 인근의 한전이 추진하는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불사 수행 환경 파괴 위기가 종교 편향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가 상월 청년의 창단과 수미산 합창단 입단 등으로 입적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전법보교 유훈 실천에 적극 나섰습니다. 용인 불교계가 송년법회를 열었습니다. 법사로 나선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스님은 불자들에게 현재에 충실하고 서로 의지해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종시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이 계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육군훈련소에서 12월 수계법회를 열었습니다. 사찰음식의 대가 정관 스님과 함께하는 상차림 특별시연이 제주 관음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남 고흥군 성불사 인근에 한전이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추진해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5개월 전 BBS의 관련 보도 이후 한전은 성불사와의 소통조차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전을 향한 원성이 종교 편향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BBS 기동 취재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형문화재 석조열의 입상을 품고 있는 고즈넉한 사찰, 전남 고흥의 조계종 성불사입니다. 한전은 성불사 도량을 품고 있는 비봉산 자락에 15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 3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불사 도량 뒤에 보이는 나지막한 산이 바로 비봉산입니다. 성불사 바로 뒤에 송전탑 3개가 들어서면 성불사는 송전탑이 감싸 안는 형태의 사찰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성불사와 한전의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한전의 일방적 추진. 한전 측은 성불사와의 소통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지 지암스님과 성불사 신도들이 송전탑 건설 추진을 알게 된 것은 지난 4월 중순쯤. 지난 4월쯤 마을 이장이 면사무소로 모이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전에서 성불사 뒷산으로 비봉산 뒷산으로 송신 선로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아니 힘없는 사찰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전이 송신탑을 추진하게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한전은 기존대로 강행 추진하겠답니다. 말할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네. 지난 7월 한전 측은 단 한 차례 성불사 주지 스님과 만남을 가진 뒤에 일체 소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한 차례나 좀 방문 드려가지고 그렇게 한번 면담 진행했었습니다. 한전 측은 송전탑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 성불사와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문화재를 품고 있는 성불사와 송전탑과의 실제 거리도 문제입니다. 성불사는 문화재인 석조열의 입상과 송전탑이 들어설 곳의 이격거리가 불과 100여 미터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훼손 우려와 성불사 경관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를 낳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전 측은 송전탑과 성불사와의 거리가 302m라고 반박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허가권자인 고흥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흥군도 성불사와 한전의 갈등에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워낙 좀 소극적으로 나오시다 보니까 제가 좀 깊게 좀 관여를 못했거든요, 사실.
문화재 관계는 솔직히 제가 지금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초고압 송전탑이 기피 시설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송전탑 파설치에 앞서 조망권과 경관을 해친다는 우려는 차치하더라도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 파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한전 측의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은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겁니다. 특히 문화재를 품고 있는 수행도량 사찰이기에 한전의 송전탑 선로 결정 과정에서 성불사와의 소통 부재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공공시설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일방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한전에 대한 원성은 불교 편향 논란으로 번질 태세입니다. 공성불사에서 BBS 기동취재 이호상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가 상월 청년회 창단과 수미산 합창단 입단 등으로 상월결사회주 자승스님의 전법포교 유훈 실천에 적극 나섰습니다. 봉선사 교구장 호산스님은 자승스님 입적 후 힘들었던 날들을 뒤로하고 전법의 길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교구장 진산식에서 상월결사 정신으로 부처님 법 전하는데 온 삶을 바치겠다고 천명한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 부처님 법 전하는데 온 삶을 바치겠습니다. 회주 자승스님 입적 이후 힘든 나날을 보냈다는 호산스님은 봉선사 상월 청년회 창단식에서 사부대중과 함께 더욱 간절하게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외쳤습니다. 스스로 당신이 마지막 해양을 자다비를 하시면서 입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가신 그 어른의 뜻을 제가 깊이 헤아릴 수 없어가지고 한 보름 동안은 제가 그냥 너무도 힘든 생활을 지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힘을 내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입적하신 스님의 유언과도 같고 스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전법의 길을. 이에 앞서 교구산하 9개 복지기관의 청년 75명으로 창단된 상월 청년회의 지도법사로는 법륜스님이 위촉됐고 임원진들에게는 임명장이 수여됐습니다. 발전기금 500만 원과 자승스님의 친필 액자까지 전달되면서 한겨울 봉선사 청폭로는 전법의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불교복지의 실천이 곧 자비행이고 전법임을 잊지 않고 진심으로 이웃과 마주하고 신심으로 전법하겠습니다. 광동학원 자모들로 구성된 수미산 합창단의 입단식은 호산스님과 새벽 예보를 함께하며 인연 맺어진 단장과 부단장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감동을 더했습니다.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스님의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까지 보면서 부처님 법을 먼저 전하겠다는 합창단장의 다짐에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느낀 것도 많은데 다큐멘터리까지 또 보고 감동의 눈물콧물을 다 흘렸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면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성불하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언젠가부터 인사가 바뀌어갖고 성불하십시오 하면은 저는 성불은 다음 생에 하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먼저 전하겠습니다라고. 상월 청년회 창단과 함께 봉선사는 종려학교 학부모와 인근 군부대 장병 등으로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확대하며 전법에 다채로움을 더했습니다. 특히 호산스님은 상월 청년회장과 함께 염송문을 낭독하고 우리말 칠정례를 사부대중과 함께 배우면서 남달랐던 스포츠 문화 포교를 교구에 접목했습니다. 경동대학교 불교동아리가 창단식을 하고 활동을 시작한 것과 더불어 오늘 봉선사 상월
청년의 창단, 바로 이 자체는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매섭게 추운 날 창단된 봉선사 상월 청년회가 부처님 법 전합시다로 앞당길 우리 불교의 새봄이 더욱 기대됩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스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불자들에게 현재에 충실하고 서로 의지해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광 스님을 법사로 송년법석을 마련한 경기도 용인 불교계는 한마음으로 도약을 염원했습니다. 경기도 용인 선봉사에서 권금주 기자입니다. 고려시대 몽골 침략에 맞서 처인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호국 불교도량 용인 선봉사. 육군 야전사령부 법당이기도 한 이곳에서 용인 불교사암연합회와 용인 불교전통문화보존회가 손을 잡고 송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용인 불교사암연합회장 법경스님, 주상봉 용인 불교전통문화존 회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춘숙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장이자 용인 반야선언 주지인 자광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지금 순간에 충실하자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이 빠른 이 세월을 붙들고 시비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붙들려고 하지도 말고 세월은 가게 그냥 놔둡시다.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내가 무슨 일을 하며 무슨 보람 있는 일, 무슨 훌륭한 일,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는 불법의 가르침을 여유로운 유머로 전해 신도들의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협력해서 사는 겁니다. 중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베풀어 보세요. 이상 끝. 행사에서는 돈독한 신행과 넉넉한 봉사로 모범을 보인 신도들에게 표창장과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또 용인 조은절 정토선언 주지인 용인 불교사암연합회장 법경스님은 찬불가를 직접 색소폰으로 연주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지역 신도교육과 인재불사, 군포교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비구니 도량 용인 법륜사 주지 현암 스님은 새해 야심찬 전법 계획을 전했습니다. 문수산 법륜사가 저기 시골이에요. 그래서 좀 멀지만 더욱더 열심히 저도 동참하고 이번 돌아오는 부처님 오신 날에는 110만 용인 시민 중에서 절반은 나와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 또 연등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돈독한 불심들이 모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갈무리한 용인 불교계는 푸른 용의 해 갑진년에도 수행과 전법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송년법회를 회향했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세종시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이 계미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육군훈련소에서 12월 수계법회를 열었습니다. 탈종교시대 불자장병 숫자가 줄어들면서 군포교의 중심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도 수계법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을 이경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계종 세종시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이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천여 명의 훈련 장병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5월 화엄 군포교 후원회를 이끌고 호국연무사 수계법회 수계사로 나선 스님은 올해 마지막 수계법회에도 영평사 신도들과 함께 호국연무사를 찾았습니다. 법석에 오른 환성 스님은 수계의식은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특별 의식이라며 행복을 위한 10가지 생활 신조를 당부했습니다. 수계법사는 다시 불자로서의 도리와 여러분과 이웃들의 행복에 도움될 몇 가지 생활 신조를 당부하겠습니다.
법회에는 세종시 영평사 대중스님과 영평사 총신도회, 영평사 포교 전법단, 조계종 포교사단 대전 세종 충남 지역단, 불교 어머니회가 함께하며 연비의식 등을 지원했습니다. 환성스님은 장병들에게 마음을 맑히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낯선 군 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끼면서 나마미탑을 연불 10번을 아침에 10번, 점심에 10번, 잠들기 전에 10번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짧은 그 근무무 동안에 마음을 맞춰서 모두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법 교화 노력 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민포장과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한 환성스님은 호국 연무사뿐 아니라 육군 32사단 대원사와 조치현 호국 영평사, 제11 탄약창 호국 미타사 등에서도 군포교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법회가 끝난 뒤 호국 연무사 주지 진호 스님은 정기적인 수계 법회가 불자 장병 감소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 육군훈련소가 앞으로 군포교의 미래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더 군불자들의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수계법회를 재개하며 군불자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호국 연무사의 새 갑진년 수계법회에 불교계의 더 큰 관심과 지원이 요구됩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사찰음식의 대가 정관 스님과 함께 사찰음식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주 관음사는 그제와 어제 경내 아미현에서 백양사 천지람 주지 정관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상차림 특별시연 산사의 공양간 문을 열다를 개최했습니다. 정관 스님이 4가지 사찰음식 형태를 선보인 첫날 입제식과 특별시연 행사에는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과 BBS 제주불교방송 윤두호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관 스님은 절에서 사찰 신도들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일반 상차림과 바르공양, 초대 손님 코스 요리 등을 선보였고 참가자들은 정관 스님이 직접 준비한 음식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도분들이 기도 왔을 때 평상시에 음식을 먹는 상차림입니다. 육식과 생선과 이러한 것이 없고 또 거기에 오신차에서 5가지가 양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직간장, 천일염, 활용된 소금, 거기에 참기름, 또 들기름, 깨소금 그것만 들어가고 아주 정갈하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삼아 차렸습니다. 통일신라시대 화엄 10찰로 시작해 한국 불교의 근간을 이루게 된 화엄 사상을 집대성한 책이 중국과 일본 학계의 극찬 속에 완간됐습니다. 일본 도쿄대에서 중국 화엄종 제4조 진관사상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엄 스님이 쓴 중국 화엄사상연구가 한중일 3개 국어로 번역돼 출판됐습니다. 부분적으로 해석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사상을 빼내가지고 논문으로 만든 것은 내가 최초로 중국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죠. 남경대 교수, 북경대 교수, 인민대 교수들이 다 추천해주고 평가해주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엄 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과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한 뒤 도쿄대에서 10년 연구로 받은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해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화엄경 소초를 중심으로 한 이 책은 대소승의 경과 논에 유교와 도교 사상까지 도입해 화엄 사상을 집대성한 진관 사상의 종합 연구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엄 스님은 군포 정각사 고불식에서 반야 이성례 불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화엄 사상의 원흉과 원만, 평등, 조화가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발언했습니다. 대행선연구원의 제17회 계절 발표회가 지난 16일 참회와 회과를 통해 본 중국 불교, 묘공 대행의 육성 전법이란 두 주제를 놓고 안양 한마음선언 본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정환 스님은 제1주제 발표에서 참회의 참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면 부처님이 자비로 들어주는 영묘하고 거짓 없는 마음이자 부처님의 자비와 일체가 되는 세계를 상정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국대 YG 캠퍼스 김영진 교수는 논평을 통해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참회는 개인의 성숙과 공동체 내의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킨다며 참회야말로 불교를 지탱하는 근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2주제 발표에서 동국대 불교학술원 김종진 교수는 불교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생활법문인 묘공당 대행선사의 법문은 증문즉설의 시초이자 대기설법의 현대적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늘 저희 큰 스님, 은사스님이신 대행스님 가르침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대행선연구원에서 벌어지는 계절 발표나 학술대회를 통해서 굉장히 수많은 방식의 스님 가르침을 또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행선연구원은 한마음선언 창건주 묘공당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집중 조명하고 널리 전하기 위해 학술대회와 함께 연간 4차례에 걸쳐 계절 발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8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